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이 서두에서 최동원 교수님께서 상당히 브로드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저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 사실은 저는 디지털 트윈을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는 아날로그 트윈 해서 그냥 도면, 굉장히 훌륭한 트윈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또 저는 거기에 이제 설계라는 쪽에 파트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과 연결이 되어서 요즘은 이제 많은 어떤 결실들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실제로 그 리얼 월드라는 것, 실제 세상이라는 것은 뭔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불확실하죠. 트윈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리플리카라고 해서 이게 또는 컴사이에서는 이 미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되지만 사실은 똑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언서터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리얼 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불확실성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그렇지만 그 진전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그냥 아주 심플한 예제 하나를 가지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우리 특히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주에서 불확실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몇 가지 예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그 최동원 교수님께서 빅데이터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설계에서의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회사들하고 일을 해보면 데이터를 요구하면 물론 많은 경우에는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하는 거가 사실은 큰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학계에서는 또는 이런 리터처에서도 그 데이터들과 관련된 논문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예를 좀 말씀을 소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회사들 또는 학계나 또는 이런 미디어들이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도 이런 쪽에 이 선도 주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인 그렇게 되면 그 소위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예제, 그 중에서 불확실성의 정량화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때는 강건 설계라든지 혹은 신뢰성 기반 설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 설계라든지 신뢰성 기반 설계의 예제를 하나씩을 들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캔틸레버 빔인데요. 여기 이제 캔틸레버 빔인데 여기에 심플합니다. 여기 이제 하중을 P와 Q 하중을 가하고 단면 형상이 결정이 되어 있고 길이가 하중이 가한 위치가 정해져 있다면 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응력이 뭐냐? 최대 응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 점에 최대 응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응력 이렇게 쉽게 구하도 되고, 물론 이 CA를 이용해서 또는 유한율 해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큰 차이 없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이 과연 정말 저 값일 거냐? 예를 들면 이 길이가 지금 1m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1m일 거냐? 실제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중을 우리가 100kN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과연 정말로 실제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측하기를 100kN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적용될 때는 100kN이 적용될 거냐?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언서턴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도 여기에 지금 응력은 한 135메가파스칼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작용되는 응력이라는 것은 대체로 135메가파스칼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거냐?
뭐 이건 굉장히 이제 심플한 예제를 듭니다. 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하중이 P하고 Q라는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P하고 Q라는 하중이 어떤 삼포도가 있다.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심플하게 정기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라는 것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기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이 X축이 지금 하중입니다. 그리고 Y축이 이게 결국은 빈도예요. 얼마나 많은 하중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느냐 빈도이고 여기서 보시면 P라는 것은 대체로 100 정도에 많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좀 좁혀져 있긴 하지만 이거는 40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앞에 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응력 자체도 응력이 평균이 있고 거기에 분산을 가지게 됩니다. 다행인 거는 이렇게 정기 분포이고 이게 선형 리니어 릴레이션인 경우에는 우리가 서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분산은 뭐 이런 제곱텀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실질적으로 응력이라는 것도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다행히도 정기 분포이고요. 그리고 그때 응력이라는 것은 135메가파스칼에 표준 편차는 10.6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최대 응력의 분포이고요. 이게 최대 응력의 분포입니다. 평균이 135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사용된 재질을 SI1018 스틸을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SI1018은 대체로 일류스트렝 항복 강도가 한 230 정도 메가파스칼 정도 됩니다. 230 메가파스칼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30. 표준 편차는 뭐 이거는 이 스틸 컴퍼니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30 정도 잡았고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게 소위 말하는 항복 강도이고요. 항복 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설계자는 최대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 적도록 설계를 합니다. 또는 뭐 허용 응력보다 적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은 결국은 이 항복 응력보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최대 응력이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언서턴티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언서턴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안전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팩터 오브 세이프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안전율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최대 응력분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허용 응력 하면 안전율이에요. 그래서 앞에 걸 구해보면 1.7이에요. 그러면은 의미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설계한 빔이 1.7 정도의 안전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7이라는 의미가 뭐냐? 사실은 이제 윗사람들 설명하기는 되게 좋아요. 그렇긴 하지만 1.7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한 것처럼 이 y라는 요 분포 함수에서 시그마 맥스를 빼요. 빼면은 요 f라는 요게 나오고 이걸 우리가 f라고 정의한다면 요 f라는 값이 0보다 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빼기 요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시그마 맥스가 y보다 항상 작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0보다 크면 결국은 이 시스템은 안전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중이나 여기 가진 하중이나 뭐 일딩 같은 것들이 인디펜던트하다. 사실은 인디펜던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P와 Q는 소소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P하고 Y는 인디펜던트해요. 그래서 인디펜던트하다 가정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 이 수식도 다행히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분포가 정기 분포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해석적으로 구해보면 마찬가지 요거에 대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했고 분산을 구했더니 평균은 95메가파스칼이고 분산은 31.82.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보면 여기서 이 분포가 0보다는 커야 돼요. 결국은 요 우측 부분, 이게 0인데 0의 우측 부분은 이게 안전한 곳이고
0의 왼쪽 부분, 이게 지금 0이라는 라인이고요. 0의 왼쪽 부분은 이게 결국은 이 페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면 전체 대비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뭐 쉽게 우리가 그 CFD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99.5%, 0.995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얘기는 이 시스템은 99.5%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팩트 오브 세이프티, 안전율 1.7이라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이 99.5%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훨씬 더 옛날보다는 더 릴라이블한 그리고 더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실제로 P와 Q만 uncertainty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뭐 L이라든지 또는 뭐 BH 또는 심지어는 아까 yield strength뿐만 아니라 이거의 뭐 영수 모듈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픽스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짐량이 0, 기울기가 0. 실제 그럴 거냐? 여기다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게 정말 처짐량이 0이고 기울기가 0일 거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해석상의 어떤 문제점이 모델상의 언서턴티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의한 아까처럼 P나 Q가 과연 정규 분포일 거냐? 그리고 정규 분포란 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연구들이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언서턴티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실제 문제가 언서턴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그 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언서턴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제 문제의 툴 솔루션이 언서턴티를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이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정량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 설계라는 것은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의사결정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결국은 훨씬 더 릴라이블한 어떤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프로덕트라는 것은 아마도 좀 더 강건한 설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제품은 99.9% 신뢰도를 갖는 설계를 하고 싶다. 그렇게 제품이 나왔을 때 99.9% 신뢰도를 갖는 제품으로 되도록 설계를 해다 하면 그런 설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져갈 수 있는 릴라이비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계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대체 불확실성의 소스가 뭐냐? 물론 뭐 모든 곳에 소스는 존재합니다. 불확실성의 소스는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설계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매니팩처링 프로세스상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프로세스 자체가 불확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설계상에서 정해진 치수들이 정확하게 나올 거냐. 그래서 이제 설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설계는 어떤 값이 정해지면 거기에 공차를 줘요. 예를 들면은 뭐 t가 아까처럼 뭐 b가 뭐 0.2 뭐 예를 들어 20mm였다면 20mm 플러스 마이너스 뭐 0.01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 100% 들어올 거냐 아닐 거냐. 또 거기에 분포는 어떻게 보일 거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디멘전에 대한 언서턴티, 머처럴 프로퍼티에 대한 언서턴티,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한 그 소위 커넥티비티, 아까처럼 이제 빌트인 커넥티비티를 썼는데 그 커넥티비티가 과연 제조 과정에서 제대로 나올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서턴티가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CA라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훌륭한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야 되는데 CA도 여전히 리플리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거기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지오메트리 모델링,
기하학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기하학적인 형상이 과연 물리적인 형상하고 일치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클을 캐드에다가 그렸을 때 과연 서클이 정말 서클일 거냐? 아니면 크게 확대해 보면은 거기에 뭐 무수히 직선들의 조합으로 표현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언서턴티가 존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 수치적인 에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랑케이션 에러라든지 또는 뭐 그 이런 라운드업 에러라든지 여러 가지 에러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되는 환경 자체가 언서턴티를 피할 수 없는 언서턴티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언서턴티를 존재를 하고 있고 뭐 이러한 것도 우리가 다 일격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들을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다룰 건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의 일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철판의 두께에 대한 그 언서턴티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요 연구는 미국의 그 네이벌 리서치 쪽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군 쪽이 아마 철판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산포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리서치를 했더니 이거는 지금 ISO 규격을 따온 건데요. thickness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판에 여러분들이 1T짜리 사오면 1T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와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대체로 이 정도가 한 3시그마 정도 안에 들어오더라. 바꿔 말하면 99.87% 정도가 요 안에 들어오면 요 규격을 맞도록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사온 철판이 모든 철판이 다 요 범위 내에 들어올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전기분포로 따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들, 그 후의 연구들을 보면 이 철판의 두께를 봤더니 그 정규분포는 아닌 것 같아요. 정규분포보다는 뭐 로지스틱 분포라든지 혹은 로그로말 분포 같은 것들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철판을 만드는 회사는 예를 들어 포항연차 같은 곳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면은 마이너스 0.5 쪽에 맞춥니다. 그래야 돈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어기지 않고 그리고 이득은 남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규분포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분포가 가장 좋으냐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이런 문헌들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정규분포를 보고 이 톨러런스를 한 3시그마 정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설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스 모듈러스에 대한 연구도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머티리얼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요거는 지금 스틸 일반적인 스틸인데요. 영스 모듈러스는 대체로 한 200기가파스칼에 표준 편차가 15되는 정기분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그 실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여기에 정기분포를 그려봤더니 뭐 비슷하게 맞더라. 뭐 이걸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을 건가 안 맞을 건가. 사실 보면은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균과 분산은 요 커브하고 요거의 그 히스토그램의 평균과 분산은 거의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연구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영스 모듈러스, 스틸리의 영스 모듈러스는 로그 노멀이라든지 와이블 같은 그런 분포들을 그리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그 2011년도에 한 건데 하이 스트렝스 로우 얼로이 스틸이에요. 그래서 뭐 S355 우리 많이 쓰는 강의입니다. 이 얘기는 그 일드 스트렝스가 355보다 커야 되는 이러한 스틸이고요. 이거의 일반적 텐사일 스트렝스는 대체 430에서 550 메가파스칼 범위 내에 있다라고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실험한 데이터를 놓고 여기다 정기분포를 그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360이니까 355보다는 다 큰 이런 형태의 분포를 그리기 때문에 규격은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분포를 그렸지만 뭐 이게 봤을 때 정기분포보다는 다른 분포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실험을 하고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우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422, 표준 편차가 18 정도 됐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얼티메트 텐사일 스트렝스 이거는 보시면 한 440부터 한 500 얼마까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재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전기부프를 그려봤더니 이렇더라. 그다음에 엘롱게이션에 대한 것들도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SM355 같은 경우는 엘롱게이션이 보통 한 20%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한 23 정도 됐고 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머티리얼 프로퍼티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있다면 설계에서 훨씬 더 신뢰가 되는 어떤 그러한 값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가공하고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좀 섞여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치차인데요, 평치차입니다. 이거 평치차, 요게 이제 이빨이고요. 요게 지금 그 커터예요. 그 호빙 커터, 렉으로 되어 있는 호빙 커터이고 이 호빙 커터의 끝부분에, 날 끝부분에 이제 칼날이 있는 거고요. 칼날의 그 필렛, 그 레디어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루트 부분에서의 필렛의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레디어스를 4가지 케이스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한 거는 치수는 20개고 모듈은 3, 압력각은 20도짜리 평치차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때 RT 값을 여기에서의 그 커터의 호빙 커터의 그 팁 레디어스를 0, 그러니까 아주 샤프한 거죠. 그 다음에 0.25 곱하기 모듈, 0.4 곱하기 모듈, 0.5 곱하기 모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커팅을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응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가지를 보는데 하나가 이제 그 밴딩에 의한 응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웨어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2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밴딩 응력이 어떤 분포를, 이 루트 부분에서 어떤 분포를 가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는 그 만들어서 한 건 아니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런 취향 형상을 인버스 취향 형상을 그려내고 여기에 필렛을 요 값으로 쓰고 그다음 값으로 깎인 그 필렛을 쓰고 거기에 어떤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분포로 R 값이 바뀌었을 때 조금씩 바뀌었을 때 결국은 응력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번 정도씩 각각의 경우에 10,000번 정도씩 수행을 해서 점들을 찍고 그걸 이제 히스토그램 그려서 분포를 그렸더니 이런 이제 분포들이 각각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슬라이드 한 장에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필렛 사이즈가 가장 큰 경우고요. 필렛 사이즈가 이제 가장 작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응력이 제일 큰 응력이 걸린 거고요. 필렛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쪽 방향으로 응력이 줄어들고 필렛 사이즈가 커질수록 응력의 분포도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 이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맞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응력이 이런 분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재질이 여기에 지금 이런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렛이 어떤 사이즈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일정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응력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평균을 한다면 어떤 것도 여기 평균을 구하면 요 평균이 요쪽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수에 대한 얘기, 머티리얼 프로퍼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실제 가공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언서턴티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 어떻게 고려할 거냐 하는 것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이고요. 여기 인풋 값을 주어주고 우리가 아웃풋을 구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중을 주고 이걸 통해서 응력을 구하는 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풋 값이 어떤 특정 값, 이거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값들을 주고 분산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정 값을 주고 아웃풋을 구하면 아웃풋 값도 분산이 없는 이런 값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풋이 어떤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라미터도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실험을 하든 아니면 시뮬레이션 하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아웃풋들은 어떤 이런 분포를 가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모델, 이거 우리가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probabilistic model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robabilistic model에서 우리가 uncertainty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 여기도 uncertainty가 존재하고 여기도 uncertainty가 존재해요. 그래서 uncertainty를 우리가 해석할 거냐, 핸들링 할 거냐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일반적으로 uncertainty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quantification, 정량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앞에 그림으로 가보 이런 어떤 뭐 이런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실험적이나 혹은 시뮬레이션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히스토그램을 구했는데 그 히스토그램이 통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uncertainty에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서 막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무슨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아웃풋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더하기 곱하기 하면서 이런 분포가 어떤 형태로 가져가서 최종 결과물을 낼 거냐. 이걸 우리가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uncertainty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설계에다 작용할 거냐. 그래서 디자인, uncertainty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 하는 거고요. 오늘 얘기 주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자인에서 우리가 이 uncertainty를 어떻게 고려할 건지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은 건가요? 10분이요. 우리 5분 늦게 시작한 거죠.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우선은 uncertainty를 퀀티파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통계에서 어떤 수학에서 많은 연구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information criterion이라는 걸 쓰고요. information criter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probability라는 거하고 likelihood라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probability라는 것은 확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요. likelihood라는 것은 한국말 수학자들이 우도라고 번역을 우량도, 우도.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가능성인 것 같아요.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이 뭐냐 하는 걸 찾아주는 이러한 것들이 likelihood 펑션입니다. 그래서 likelihood 펑션을 이용하면 결국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의 분포가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70년대부터 수학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C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거에 캔디데이트 후보들을 놓고 이것들의 요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요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결국은 요 데이터를 가장 잘 맞추는 good of fit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맞추는 그러한 데이터 분포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분포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AIC나 뭐 BIC 같은 것들 많이 쓰고 있는데 단순히 차이점은 여기에 지금 likelihood 펑션은 똑같고요. 뒤에 있는 여기 소위 바이어스 텀만 다르게 됩니다. 바이어스 텀들을 보면은 여기 지금 n값이라는 것은 샘플링 개수고요.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했느냐 하는 건데 대체로 샘플링 개수가 100개 정도 되면 이 두 개의 값은 일반적으로 같아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AIC나 또는 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BIC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100개 정도 쓴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실험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영수 모듈러스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한 십수 개 정도, 열 몇 개 정도 데이터에서 많아야 100개 데이터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범위에서 실제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100개 데이터를 넘어가는 것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썼고요.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MPP 방법이라든지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그 통계적인 어떤 그 특정 값들을 하기 위해서 뭐 1차 모멘트가 평균이고요. 2차 모멘트가 분산, 뭐 스퀴니스, 커토시스 해서 뭐 이런 3차, 4차, 5차, 6차 이런 모멘트들 값을 이용해서 분포를 추정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들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희는 또 실질적으로 리스판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풋 예를 들면 리스판스가 어떤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어떤 리스판스라는 것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하냐면 인풋의 분포가 있으면 인풋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요. 실험점들을 찾아내고 그 실험점을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수행합니다. 해석을 수행하면 이거의 해석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그리게 될 거고 그럼 이 분포에 가장 적합한 통계적인 모델이 뭐냐 하는 걸 찾아내는 똑같은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 어렵지 않게 그런 통계적인 모델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추적 설계는 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혹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캔틸레버 빔을 우리가 설계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걸리는 응력이 이게 최대 응력이니까 최대 응력이 허용 응력보다 적고 또는 여기에 처진량 같은 것들이 최대 처진량이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허용한 처진량보다 적으면서 요 빔의 무게가 제일 가벼운 그런 빔을 설계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최소화하는데 최대 응력은 허용 응력보다 적고 그 다음에 최대 처짐량은 허용 처짐량보다 작으면서 요거는 디자인 도메인이고요. 어떤 디자인 도메인 내에서 이렇게 문제로 바꾸면 결국 이건 굉장히 훌륭한 수학적인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최적화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많은 거가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등식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이나 부등식 조건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정의한 일반적 목적 함수 혹은 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설계를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최적 설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버스트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최적 설계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코스트 펑션이라면 코스트가 제일 낮은 값, 요 값을 우리가 최적 설계로 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풋 베리어블이 분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X축이 설계 변수에서 인풋 베리어블이고요. 요 변수의 분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요거의 분산은 결국 요 아웃풋의 분산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설계 포인트를 요쪽으로 살짝 옮기면 요거의 분산을 가지고 있을 때 요거의 아웃풋의 분산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의 평균보다 요거의 평균이 더 낮아요. 그리고 분산도 더 낮아요. 분산이 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능이 나쁜 거하고 좋은 거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설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뢰성, 그 강건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건 설계라는 얘기는 결국은 분산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를 가능하면 현재 코스트보다도 낮아지면서 분산을 줄여주자라고 설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뢰성 기반 설계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 리스판스의 값들이 어떤 예를 들면 응력이 맥시멈 응력이 특정 값이 아니라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시멈 응력이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 그 확률이 어느 정도 이상 되다오. 이러한 확률적인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면 결국은 어떤 확률을 만족하는 최적 설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건너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예제는 언서턴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서턴티 알아야 되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LG 쪽하고 자동차 그 스티어링 파워 스티어링 쪽에 들어가는 파워 스티어링이 옛날에는 유압으로 됐지만 요즘은 그거를 이제 전기 모터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기존 자동차도 바꿔져 있는 자동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파워 스티어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언서턴티 존재하고 그 언서턴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거냐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 자동차 충돌과 관련된 충돌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이 드라이버의 혹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구조물들을 설계할 때 그 로버스니스를 이용해서 설계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마지막은 그 자동차의 BIW 바디 인 화이트 결국 자동차 전체 몸체 스틸 몸체입니다. 그 바디 인 화이트의 그 언서턴티를 고려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언서턴티 퀀티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건 좀 스킵을 하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이 자동차 충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충돌은 우리가 두 가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OLC에서 Occupant Load Criterion. 이거는 자동차 충돌을 하면 자동차도 가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승객도 가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의 가속도가 얼마일 거냐 하고 그 가속도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인트루전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가 그 캐빈 안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공간이 얼마 이상 쭈그러들면 안 돼요. 그 쭈그러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안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구 번영량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관련된 그 부품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봇 설계를 해봤더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까 OLC이고요. 이게 지금 기존 이고 이게 지금 개선된 거이고요. OLC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 분산도 줄어들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트루전은 생각보다 안 줄어들더라고요. 인트루전은 줄어들진 않았지만 분산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가 좋은 설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디 인 화이트, 이걸 이제 바디 인 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는 이 철판이 한 450개 정도 철판을 서로 연결시켜서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판의 두께가 분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또 용접은 제대로 돼 있을 거냐? 뭐 그건 우리 고려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철판의 두께만 고려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결과만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성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36개의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분산을 다 그렸습니다. 다 찾아냈고요. 그 분산이 맞는 경우들을 우리가 모든 분산이 다 맞도록 설계를 했더니 최종 결과를 보면 선제 설계가 325.53인데요. 그 다음에 최적 설계를 하면은 조금 늘어났어요. 한 3km 정도 늘어났지만 현재 설계는 47.2% 신뢰도를 갖는데 최종 설계는 99.87%를 갖는. 그러니까 3km 정도 더 투자하면 신뢰도가 월등히 올라가는 그런 설계를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이제 걸음마를 뛴 것 같아요. 전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계산량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가 도저히 실제 문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해석하는 기법도 개발됐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고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설계 변수들끼리 어떤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분포가 이런 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포가 여러 봉이 있는 경우, 멀티모달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봉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쉽게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뽑을 거냐. 뭐 인더스트리에서는 그 데이터, 그 빅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10개에서 100개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10개, 100개 정도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거냐. 가장 잘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량할 거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인풋 데이터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아웃풋들도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할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위 말하는 라이프를 고려한 릴라이빌리티.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릴라이빌리티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 초기 품질입니다. 그렇지만 라이프를 고려한 릴라이빌리티에 대해서는 아직은 해석적으로는 굉장히 초보적인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인용을 하고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프랭크 나이트라는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미국의 경제학자는 uncertainty를 certain하는 것, uncertainty,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희 하고 있는데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 조지 박스라는 사람은 뭐 박스 뱅켄 모델도 있고 대단히 유명한 최동원 교수님 아마 옛날 혹시 수업 들으셨어요? 위스콘신에서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은 모든 모델은 맞는 게 없다. 다 틀렸다. 여기서 모델이라는 것은 통계적인 모델입니다. 마찬가지 시뮬레이션 모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만들면 그 유용하다.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히 맞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크리티컬한 마지막은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 3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라이고,
두 번째도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통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